작년까지 안 됐다고 포기하셨다면 올해는 정말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복지지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낸 세금, 이제야 제대로 돌려받을 길이 열린 셈이죠. 보건복지부 발표를 꼼꼼히 뜯어보니 이건 단순히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60만 원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남에게 그냥 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60만 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이게 우리 삶을 바꾸는 마법의 숫자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기 전에 이 내용만 정확히 알아도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내가 실제로 주머니에 넣는 돈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 정도는 없는 셈 쳐줄게라고 빼주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 인정액이 진짜 소득입니다. 여기서 60만 원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어 65세 이상인 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일단 60만 원을 먼저 딱 떼고 계산합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일인지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20만 원을 버는 경비 일을 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120만 원은 수급자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2026년 공제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120만 원에서 60만 원 지우개로 60만 원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60만 원이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60만 원에서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60만 원의 30%는 18만 원이죠. 그럼 결국 120만 원에서 60만 원 빼고 또 18만 원을 뺍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내 소득은 단돈 42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월 82만 원 정도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12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나라법으로는 42만 원밖에 안 버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인 82만 원에서 내 인정소득 42만 원을 뺀 나머지 40만 원을 매달 나라에서 생계급여로 현금 입금해 줍니다. 120만 원 벌면서 40만 원을 더 받으니 한 달 수입이 160만 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60만 원의 비밀이자 일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2026년식 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2026년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30만 원 조금 넘게 받으면서 장바구니 물가 무섭다고 한숨 쉬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합산 금액이 훨씬 커지겠죠. 그런데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선정 기준액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4명이로 된 작은 집 한 채, 혹은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조금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작년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분들도 올해는 대부분 합격권에 들어옵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고 국민연금 조금 받는 친구도 작년까지는 탈락이었는데 올해 신청해서 통과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제 웬만하면 다 드릴 테니 제발 신청하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과 방금 말씀드린 생계급여 40만 원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득 공제를 잘 활용해서 수급자가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깎이지 않는 구조가 2026년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도 하고 기초연금도 받고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까지 챙기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손주들 용돈 당당하게 줄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쇼킹한 소식은 의료급여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병원비 무서워서 검사 한번 제대로 못 받던 시절,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에서 그 지긋지긋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식이 돈을 좀 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실제로 나를 부양하든 안 하든 나라에서는 자식이 돈 버니까 부모한테 돈 좀 주겠지라고 가정하고 내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령소득 즉 부양비였습니다. 자식과는 연락도 안 되는데 나라에서는 자식 돈을 내 돈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2026년부터는 이런 억지 논리가 사라집니다. 자녀가 연봉 1억이 넘든 강남에 빌딩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물론 자녀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아주 특별한 고소득자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이제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1종, 2종, 수급자가 되어 큰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마음 편히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대기업 과장이라 월급이 꽤 많았어요. 아들은 자기 가정도 있고 애들 교육비 대느라 박 선생님께 용돈 한 푼 보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아들 소득 때문에 박 선생님은 의료급여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파스만 붙이고 사셨죠. 그런데 올해 2026년 기준이 바뀌면서 박 선생님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셨습니다. 이제는 단돈 몇천 원의 물리치료도 받고 수술도 국가 지원을 받으며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 참으셨던 분들, 이제는 당당하게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졌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차라도 한 대 있으면 차 굴릴 돈 있으면 수급자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당했죠. 배기량 1600cc만 넘어도 차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버리는 가혹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나 오래된 차는 이제 재산 산정에서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제외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일도 하고 병원도 갈 것 아닙니까? 차 팔아야 돈 준다는 소리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산 환산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죠. 2026년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집은 지키면서 나라 도움 받으시라고 배려해주는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이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위해 소득 공제 혜택을 한 번 더 얹어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중 일정 비율은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 깎이는 금액은 훨씬 적거나 아예 안 깎이게 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거 받으면 저거 깎이겠지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거급여 또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중위소득 48%까지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123만 원 이하라면 나라에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집 수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이고 단열 공사나 지붕 수리까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복지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혜택,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가져다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복지 국가입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는 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먼저 전화해서 올해 기준 바뀌었으니 돈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몰려드는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바로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겁니다. 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2026년에 소득 공제 60만 원 기준이 생기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바뀌었다는데 제가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요. 아마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조회를 해줄 겁니다. 만약 방문이 힘드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이 나라를 일궜습니까? 지금 받는 이 복지 혜택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바친 헌신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겠지라며 양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한 예산은 우리 같은 분들을 위해 쓰여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해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복지의 문턱이 낮아진 해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소득 60만 원 공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자식이 잘 살아도 누구나 당당하게 기초연금 40만 원과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 되셨나요? 2026년 바뀐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품격 있고 편안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실 친구분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